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스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0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났죠. 기존에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요. 중국 제조업 PMI 쇼크 이 부분이 이제 우리장 증시의 오장을 깎아먹은 부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어제 말씀드렸는데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리 결정 뭐 인하 소식 나오고 뭐 소폭 강세 뭐 위아래 흔들림이 있다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다. 0.4%포인트 0.4% 상승하면서 27,100포인트를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게 넘어가긴 했어요. 거래량도 적고 흔들림도 있었고 물론 저점에서 들어온 건 좋고요. 한 이틀 정도는 뭐 횡보할 수 있어도 한 3일 안에는 양봉 하나 나오는 게 좋고요. 못해도 5일 안에는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가는 27,400만 가도 최고가가 되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1%만 올라가도 뭐 충분하죠. 그래서 1%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중요하고 FOMC 회의 결과 이제 금리가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가 됐죠. 그래서 뭐 기존에 이번 달까지는 10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뭐 가능성이 뭐 거의 인하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기존에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경기 불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등 경기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성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전개 상황에 맞춘 금리 인하다. 미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개에 맞췄다. 금리는. 그러니까 전날도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가 뭐 연준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본 경제 역시나 안 좋고 마이너스인데 역시나 안 좋고 회복 안 되잖아요. 독일은 그럼 왜 저렇게 추후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느냐? 마이너스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낮은 실업률. 미국 실업률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실업률이 낮아요. 거기에 12개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이하인데 이것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기존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워낙 뭐 물가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추상에 봐야 되고 향후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고 올해는 추가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 그리고 내년이나 돼야 봐서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거 다.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1단계 합의 나올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내년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12월까지도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2월에는 인하를 안 하고 내년으로 이제 뭐 미룰 것 같다. 내년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아마 뭐 내년 초 정도에는 1분기 정도에는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예상된 정책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거는 들으셨죠? 에이펙 사실 여러분들 평소엔 신경 안 쓰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합의문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문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좀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기존에 제가 이것도 다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지하철 50원 올려서가 아니고 기존부터 정치 부패랑 이런 부분이 탈세랑 다 연관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거는 그냥 계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폭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서 15일 동안 뭐 계엄령 나오고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이펙 이게 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 곧바로 또 발표를 합니다. 에이펙이 열리지 않아도 협상은 한다. 유치 포기에도 11월에 내일부터 11월이죠. 11월에 중국과 1단계 협상은 한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우려감 갖고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기존에 다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에이펙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 드디어 얘까지 넘었던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못 넘었었잖아요. 나스닥 넘어가 있었고 S&P 500이야 뭐 사상 최고가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좋고 이제 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한 다음에 그냥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뭐 큰 상승은 아니어도 뭐 강보합 이상 정도는 해줬다. 소폭 상승 정도는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굉장히 좋다. S&P 500처럼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돌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실망스럽죠 여러분 오늘 뭐 2090포인트 2100포인트를 놓고 보시는 분이어도 오늘 이 정도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장중에도 돌파했었잖아요 103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넘어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붙어서 2130을 두드릴 줄 아셨을 텐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이번에 본 실적을 발표해 연결 기준 발표했는데 뭐 좋은 흐름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 나오다가 꺾였죠. 자, 왜 그랬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수급 동향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소폭 매수였죠. 장중에는 꽤 매수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오후장에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지. 장중에는 뭐 1,400억대, 1,5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480 몇 억 이렇게 매수했었잖아요. 근데 오후장에 1,000억 이상을 줄인 거죠. 그리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로 뭐 뜨뜨미지근하다가 요거 살짝 조금 받은 정도죠.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오후장에 매수를 줄이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이렇게 계속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양매수라기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기관도 매수와 매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소폭 매수 기관은 사실 뜨뜨미지근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닥을 매수하다 좀 쉬었는데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의 의의인데 중요한 건 오늘 선물 매수가 들어왔으면 최근에 얘네가 매수했던 선물을 좀 조절을 하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했죠. 근데 다시 최근 패턴이 이래요. 대량 매수 저번에도 만 계약 매수한 다음에 연일 매수하다 만 계약 매수한 다음에 매도 그리고 이번에도 또 8,800계약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매수를 대량 매수를 한번 해놓고 연속적 매수, 대량 매수 해놓고 다시 매도, 또 대량 연속적 매수 혹은 대량 매수 해놓고 다시 매도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뭐 15,000원 계약 이상으로 다시 매수가 올라갔고 기존에 롤오버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게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윗방향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저께 말씀드렸고 어제는 풋옵션 매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수가 어제처럼 이렇게 살짝 밀려도 하단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둘 다 나왔네요. 거기다가 선물 매수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선물 매수까지 나왔죠. 파생 동향이 극상방이에요. 물론 콜옵션 매수 금액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극상방이에요. 선물 매수가 워낙 많으니까. 주식 부분에서는 이건 관망 수준으로 크게 뭐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한 건 좋지만 엄청나게 뭐 큰 금액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금액은 맞지만 와 대박이다 이런 건 아닌데 선물 옵션 분야 이쪽에서는 전 포지션이 다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 적지 않은 꽤 큰 굵직한 금액을 매수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상승폭을 내줘도 괜찮다. 오후장에 왜 내줬냐? 제가 볼 때는
뭐 차익 실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당일날 차익 실현 합니까 삼성전자를. 그것보다는 중국이 10월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 이 지수가 49.3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전월 수치보다 하회하면서 6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들어가는 거죠. 50 이하로 해서 위축 국면을 들어가면서 이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어, 그러니까 중국이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에 장기전 돌입하자라고 했던 보면 딱 6개월 전이죠. 4월에 우리 GDP 성장률 괜찮네. 버티자. 지준율 인하. 장기전 가자 이랬던 중국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증명을 해주잖아요. 중국에서도 우리 급하다라고. 트럼프가 중국이 상당히 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트럼프 말은 다 못 믿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리커창 총리가 하는 행보나 뭐 아니면 류어부 총리가 하는 행보나 보면은 굉장히 급하다. 상무부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급하다라는 거, 탈중국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12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우리 증시에는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 연준도 저렇게 자신 있게 올해는 뭐 굳이 인하해야 되냐 동결하자. 동결 쪽으로 보고 상황 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고개 숙이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말이 협상이 중국이 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넙죽 엎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저 콧대 높은 중화사상 갖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넙죽 엎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이 안 좋아야 엎드리는 건데 사실 미중무역 협상 되는 건 좋죠. 저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폭을 좀 내줬다. 그래서 강보합권 쪽으로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소폭 상승을 보였다. 뭐 최근에 그냥 횡보하는 수준 정도죠. 그래서 121선 정도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신을 이제 조금 쉬면서 21선 올라오면 정신 차리고 또 이제 685에서 이제 704 요 구간을 돌파하겠죠. 여기 241선도 있고 하니까 201년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이제 어떻게 돌파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이야 뭐 수급 동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뭐 한 번에 돌파도 하는 그런 증시니까 약간 개별 성향이 좀 강하죠 코스닥은.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올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네요. 오늘 장이 상승하다가 좀 밀렸는데 실망할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뭐 진작 다 알고 있던 거죠. 잠정 실적 발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잠깐 밀렸다 오후장에. 뭐 차익 실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시초가가 5만 1천 원 부근인데 그렇잖아요. 시초가가 5만 1천 원 부근이었고 올라가 봐야 5만 1,400원. 삼성전자를 5만 1천 원에 사서 5만 1,400원에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뉴스 기사는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요. 뭐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니까 적어도. 근데 다들 그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매수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재미로만 보시고 그냥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힘을 받아서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려다가 83,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요 하락 추세에 요 밴드 상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바로 올라가거나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83,000원 위쪽을 해주나 했더니 쪼로록 밀리면서 이제 그냥 횡보하는 정도 82,000원에 걸쳐 놓는 정도로 최소한의 것만 해줬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21선 뭐 지지도 못 받고 무너진다 하면은 77,000원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구간에서 뭐 매수 구간은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하락이 나오면 저점 매수가 나와야 되고 위쪽 83,000 위쪽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이닉스도 이제 위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 삼성전자 가실 때 하이닉스가 해줘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정도 이쁘게 받았으니까.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셀트리온이 이 구간에 있으면 안 된다. 18만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줘야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림성 조정이 나오더라도 18만 원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길래 정확하게 18만 8천원까지 올라오길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정받아도 안심이다. 조정받고 18만 원 정확하게 지켜냈죠. 저점 매수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셀트리온 정도 되는 종목이 이 정도면 급등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20만 원을 바로 돌파했는데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좀 약하다. 이렇게 딱 걸쳐놓는 수준은 너무 약하다. 양복을 하나 해줘야지 쉬더라도 20만 원을 흔들기 정도는 나오더라도 유지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셀트리온이. 이게 좀 제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상식적인 상승 흐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상승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줬으면 합니다 하고 저는 사실 제가 바라는 마음, 바램을 말씀드린 건데 그대로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상식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도 나쁘지 않아. 이 대형주가 이 정도 기울기면 굉장히 좋은 기울기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IT가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고 8월에 말씀드렸고 이제 9월 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의약품 업종 이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라가 줘야지 좋습니다. 왜? 올라가면은 코스닥 대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의약품 쪽은. 코스닥 상위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코스닥 쪽도 함께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T가 먼저 확인되고 의약품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잠룡 바닥권에 있는 섹터인데 요쪽이 올라오면 좋겠다 했는데 해당 섹터들도 지금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주도주들 올라갔다 좀 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다가 이제 살금살금 모아놓으시면 된다라고 지금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연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8월에 말씀드린 거 지금 확인되잖아요. 딱 2달 뒤 지나니까 확인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연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부터 이거는 매매 종목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해도 무조건 당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검찰 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식회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 인하. 시밀러는 이게 뭐 제네릭이나 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복제약 계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 인하를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가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회사 쪽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또 육성하고 있고 하니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려감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검찰 조사 받고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매매 타이밍이 아니다. 매매 종목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12월부터 꾸준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40만 원대부터 꾸준히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24만 원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9월부터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슬슬 볼 때가 된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8월에 가능성을 엿봤고요. 9월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이오 종목 말씀드려도 삼성바이오도 이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존에는 삼성바이오 할 거면 그냥 셀트리온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2만 원 단위로 그거 드리면서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큰 손실 들고 있다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매도한다 생각하고 지지선이랑 뭐 저항선 다 말씀드리면서 뭐 수익과 뭐 손절 반복하면서 이제 셀트리온은 적어도 수익권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갔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좋아지고 있다. 기울기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제 조금 쉬긴 해야 되겠는데 뭐제 기준엔 그렇어요. 조금 쉬었다가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조정을 좀 받는다 해도 38만 원만 잘 유지해주면은 강한 상황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도 이 뭐 한 36만 5천 원 구간, 36만 5천 원 이런 구간 정도에서만 지지를 받아도 여기 갭을 메꾸면 안 돼요. 대신 이 구간은 메꾸면 안 된다. 36만 5천 원 요 갭을 메꾸면은 피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갭은 메꾸면 안 된다. 갭은 가급적이면 갭은 유지해주고 그냥 여기 놔두고 위쪽으로 가는 게 당장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전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20만 원 부근 가면은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요 20만 원 부근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낼 때 거래량 실어서 어제처럼 거래량 실어 돌파해내면 보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갭으로 20만 5천 원을 넘어가진 않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급등한 다음에 이 대형주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또 있지 않은 이상 갭으로 20만 5천 원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대 항봉이 나와서 올라가지 않는 돌파에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1,000원 차이로 20만 원이 안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 제 분할 매도 영상 보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9만 뭐 7천 원이든 조금 낮게부터 하면 19만 5천 원이든 이때부터 해서 19만 뭐 5천 원, 7천 원, 뭐 그리고 뭐 20만 원, 뭐 20만 3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놨으면은 아래쪽에 있던 거 한두 개는 체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20만 원 근처 가면이라고 했는데 근처 왔잖아요. 근데 저는 20만 원에 걸어놨더니 1,000원 차이로 매도가 안 됐습니다. 투자 습관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할 매도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미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죠. 이 19만 5천 원부터 19만 7천 원, 뭐 8천 원 이렇게 나눠서 좀 귀찮더라도 여러 개 나눠서 걸어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투자 습관 이렇게라도 고치시면은 1,000원 차이로 매도 못하는 일은 없죠. 적어도 아래쪽에 한두 개는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분할 매도하면 좋다라는 거. 근데 1,000원이라도 더 높게 매도하고 싶으니까 20만 원 딱 걸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23만 원 가면은 아이고 내가 파니까 더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18만 원 유지되면은 뭐 지금 매도하기 아깝다 싶으면 18만 원 이탈할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좀 더 보유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됐어. 20만 원 근처 가면 난 다시 한번 가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리포트가 지금 뭐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리포트는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꼭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리포트를 내죠. 미리는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 좋은 모습 보였죠.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다가 한번 탁 치고 올라왔는데 120선 살짝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 뭐 돌파하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5천원 위쪽에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흐름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남 쪽에 역삼 쪽이나 뭐 강남 쪽에 제이준 코스메틱 뭐 약간 카페처럼 돼 있는 것도 지나가면서 보고 하는데 사람은 많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드나드는 사람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정말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품 업종이 괜찮았고 뭐 코스맥스라던가 이런 항상 제가 뭐 이쪽 그 OEM, ODM 쪽은 말씀드린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뭐 이런 종목들은 화장품 업종에 가면 OEM, ODM 업종을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이쪽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연우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 쪽이니까 언제든지 얘가 뭐 대장이 되진 않아요. 대신 연우는 대장주는 될 수 없지만 한 적어도 평균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항상 보인다. 그래서 위에 120원, 241선 저항 앞두고 이제 25,000원도 두들기고 저항을 다 두들기고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25,000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이거는 25,000원 넘어가면은 그냥 보유해서 조금 더 위쪽에 저항 구간 돌파하는지 28,500원, 뭐 31,5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5,000원 구간 돌파 못하면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 자체는 잘 만들고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을 뭐 크게 싣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품주 쪽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느냐? 글쎄요. 뭐 단기적인 추세는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슈는 만들었는데 이제 뭐 광군제도 있고 연말 쇼핑 시즌도 있고 해서 이 흐름을 잘 타서 조금 올라와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잘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 조용하니까 또 질문을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17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살짝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리고 좋은 거는, 그나마 좋은 거는 그렇다고 또 15만 원을 두들기러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으로, 아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15만 원 근처가 됐던 이렇게 가운데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 놨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4일 날 사전 미팅했고 30일 이내로 이제 최종 회의록이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과가 통보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좀 휴식 구간을 취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하나하나, 그래요. 의미 만들 수 있죠. 제가 캔들 강의도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캔들 하나하나보다는 이 종목에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것과,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과 12만 5천 원까지 일단은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는 것. 여기 이탈 안 하면 좋고, 만약에 이탈해서 뭐 10만 원 혹은 뭐 이런 구간까지 10만 원 이탈한 구간까지 온다?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안 올 것 같은데 오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신규 매수하실 분들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도록 그 모두를 위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 드렸죠. SK하이닉스가 66,000원 안 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이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73,000원 오면은 땡큐에서 더 물량을 실을 수 있고 66,000원 오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물량을 왕창 실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66,000원 안 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전혀 뭐 올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요. HLB에 7, 8만 원이나 뭐 이런 10만 원 이탈하는 구간이 그런 정도로 보여요. 그나마 HLB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 때문에, 루머 때문에 뭐 공매도를 맞아서 흔들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12만 5천 원을 뭐 강력하게 이탈해서 10만 원도 이탈하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HLB는 당장은 이슈가, 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려오게 되면 12만 5천 원 부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13만 원 전후만 줘도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5만 원 아래쪽도 이제 안 내려오는데 뭐 17만 원만 계속 건드리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그때 뭐 다시 잡는, 안 내려오면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고 안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다고 뭐 17만 5천 원에 매수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뭐 굉장히 뭐 정확하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른 분들이 저는 당연히 다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멘탈이 붕괴해가지고 다들 이제 혼란스러우셨다라고 하는데 뭐 잘 하신 분도 있겠죠.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42,500원에 절반 매도, 그리고
주가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42,5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36,500원이 유지가 되면은 좋고, 그러면 얘가 뭐 5만원 정도 갈 텐데 5만원 가면은 있는 물량도 한번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살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36,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아래는 약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28,000원 이탈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추후의 움직임이 28,000원, 36,000원 이탈하고 28,000원도 이탈하면서 21,8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저점 구간일 수 있는데 혹시나 HLB가 잘못돼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하락해서 횡보와서 이제 시간 끌려가면은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8,000원을 회복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8,000원 회복해야지 상승 흐름이 빨라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28,000원 회복할 때, 이때도 말씀드렸죠. 28,000원 회복할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제는 여기서 절반 매수하신 분들 가능하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28,000원에. 그럼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이쪽 올라오면서 10만원 구간 온 다음에 이 위에서는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많이 올라가서 12만 5천원 돌파 혹은 15만원 돌파, 이런 식으로 17만 5천원 돌파, 많이 올라가서 실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은 와, 정말 해줄 걸 다 해준 것 같으면 17만 5천원까지 돌파하다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대신 20만원 넘어가면은 시총 1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저 허가 받는 부분, 3차 치료제 허가 받느냐, 조건부 허가냐, 4차 치료제 허가 받느냐,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총 1위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차라리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을 때 넘어가면 몰라도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상황에서 넘어가기엔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20만원 위쪽에서는 뭐 좀 정리하고 가셔도 되고, 바닥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야 7, 8만원 뭐 그리고 뭐 4만원, 2만 8천 이렇게 사신 분들이야 그냥 좀 버텨도 지가 내려와 봐야 뭐 12만 5천원까지밖에 더 내려오겠습니까? 만약에 10만원 이하로 더 내려간다면은 진짜 물량을 더 담아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높게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한번 정리하고,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20만원 이후 정리하고 시총일이 당장은 어렵다. 그러면은 저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좀 쉬는 구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12만 5천원까지만 내려와도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빠르게 내려왔죠. 이게 제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휴식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그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는 공매도 세력도 이제 날뛸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12만 5천원 정도까지는 15만원 유지해주면 더 좋은 거, 그럼 앞으로 더 강해지는 종목이고, 못해도 12만 5천원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15만원 흔들기나 22만 5천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내려왔을 뿐이에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다 틀다 이게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공부 좀 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라면은 교육과정이라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은 배워놓고 공부해서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만 갖춰 놓으면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수급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15만원까지만 내려왔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좀 더 강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융통성 있게 맞춰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홀로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다들 매도가 어렵다 하는데, 매도가 어려우면은 매도를 배우셔야죠. 사실 매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매도 버튼 누르고 예스만 누르면 매도가 돼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 않아도 알고는 계세요.
그럼 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여기는 심리적으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매도하고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구나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걸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행합일설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행합일설.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도 좀 실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지혜. 네, 이 부분을 좀 갖추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좋은 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보고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숫자 3은 영상 감사합니다. 뭐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니까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